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2주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가 뭐고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가 뭐고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집에 가도 되나요? 아니요. 노동법 이슈? 네. 안녕하세요. 기분의 노무사 차준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얼마 전에 저번 달이었죠. 10월 11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주 내용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늘리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6개월로 늘려버리면은 아무래도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현재 탄력근로시간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왜 필요했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은혜 노무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기존에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뭐 얘기하셨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2주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가 뭐고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가 뭐고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집에 가도 되나요? 아니요. 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을 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예요. 이렇게 스타킹처럼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지. 3개월, 단위기간 3개월 동안에 이제 근로시간 자체를 유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특정 주에 그 근로시간이 많으면 특정 주에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 60시간을 한 주에 일을 했어. 그럼 다음 주에는 20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점심만 먹고 가면 돼요. 좋다. 너무 좋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서면합의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한다는 걸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생산량을 막 어떻게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프로젝트 기간이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를 받을 텐데 내가 이때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안에서 조금 개선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쟁점은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주 52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절적 업무, 예를 들어서 특정 여름이나 겨울에만 이제 바쁘게 물량이 들어오는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는 어쨌든 바쁜 기간이 있으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쉬게 해줘야 되는데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제 덧셈 뺄셈을 하더라도. 그래서 평균이 안 맞다 보니까 이 기간을 좀 늘려달라, 6개월 단위로 늘리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계절적 업무일수록 맞는 거죠. 한 시즌에는 바쁘고 나머지 시즌에는 좀 비수기처럼 이제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제 반발이 있었죠. 왜냐면 이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12시간은 넘지 않지만 여기에 12시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24시간도 가능하거든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연장근로가 몰리게 되면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루 근로시간 제한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1일 12시간. 그게 12시간 붙일 수 있어.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24시간도 가능해. 사실 노동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문제가 많다라고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기존에 연장수당으로 받았던 시간들이 일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입이 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참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임금 보전에 대해서 뭔가 의무가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반대하는 큰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된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이번에 경사노위 합의문에서 바뀐 세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3개월 단위를 넘어서서 6개월까지 가능한 탄력 근로시간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대신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3개월 단위도 힘들었는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6개월 단위로 다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 각 주별로 근로시간만 사전에 결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대신 각 근로자들한테 실제 근로를 들어가는 근로일에 2주 전에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해지고 어느 정도 좀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네. 두 번째
번째로는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는데 저희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근로일간마다 휴식 시간 1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원칙을 세워놨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준은 없어요. 이 합의안 내에서는.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은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기준을 정하게 정하시겠죠? 안 정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해석의 이 문제가 부분에서 생기니까. 해석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노사 간의 맞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좀 기준이 나왔으면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금 보전 의무 좀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연장 근로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소정 근로 시간으로 잡혀버릴 수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가 이제 더 커질 수 있게 되는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을 보전에 대한 뭐 계획, 뭐 아니면 보전 수당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의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시행이 되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경사노위 합의안이고 이 경사노위 합의안을 10월 24일 날 국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어야 이제 시행이 가능한 거니까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법상의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를 제대로 구비를 해놓고 입법되는 내용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탄력근로시간제가 현행법대로는 뭐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6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는 합의문이 통과가 되었고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다. 그 합의문 내용 안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할 수 있고 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중에 아마 이제 개정이 되겠죠. 해당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고 명확한 기준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